그리고 이번에는요, 주말 리그 경기 결과도 살짝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이 매번 축수다를 통해서 염원을 하셨던 FC 서울의 승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또 너무 재수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도 승리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기다렸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던 게 뭐였냐면은 경기 내용은 이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아마 윤석열 감독이 더 땅을 치고 아쉬워했을 만한 어떤 경기 내용들이었었거든요. 서울이 원정 경기를 떠나왔었고 부산 원정을 떠나는 팀은 언제나 그 부산의 수비 축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서울도 역시 90분 동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두리 선수가 오버래핑에 올라와서 고명진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넣어줬고요. 이것이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이 아주 소중한 승점 3점, 뭔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서울인데 대단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축구는 수다다에서 서울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부산도 문제거든요. 네. 부산이 사실 이 경기에서는 공격을 더 수월하게 풀었고 더 위력적인 공격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 서울전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네, 이 경기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할 얘기가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축수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한 매치로 선정을 했던 광주와 수원, 울산과 전북의 경기를 경기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때와 조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광주와 수원 경기는 제가 예상을 했었죠. 화력 대결로 갈 것이고 수원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주가 공격을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모습에서 수원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골 결정력 차이가 있었어요. 광주는 공격을 수월하게 펼치긴 했지만은 파비오를 비롯해서 득점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한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일단 레오가 결승골을 넣고 조성진이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수원은 문전에서의 마무리, 집중력 이런 부분에서 힘을 발휘했고요. 광주는 문전까지 가는 데는 매우 좋았지만 슈팅의 정확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사실은 1라운드부터 이 광주전이 치러지기 전까지인 9라운드까지 매경기 실점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수비의 안정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정성용 골키퍼도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울산과 전북, 현대가 더비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울산이 역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었거든요. 전북의 화력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재성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재성 선수가 거의 인생 경기와 가까운 엄청나게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페널티킥도 유도하고 이동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울산의 저력도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점하자마자 바로 마스다 선수가 발등이 시원해지는 아주 멋진 슈팅을 보여줬었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뭐 이번 라운드 베스트 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멋진 골이었었는데 바로 따라가는 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전북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에두와 이동국 투톱이 결국 울산의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패스 플레이 보시면 이게 바로 투톱의 콤비네이션이거든요. 에두와 이동국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울산의 수비 라인은 굉장히 민망하게 만들어줬고요. 에두 선수의 왼발 슛 정확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전북이 완벽한 2대1 승리를 잡아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최근 6경기 4무 2패입니다. 윤정환 감독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분위기. 이 경기장의 대표팀에 슈틸케 감독이 직접 관전했어요. 이동국 선수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래도 나를 대표팀에 안 뽑아? 하면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이동국 선수의 표정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떤 표정이죠? 저는 이동국 선수 닮고 싶어요. 네, 그럼 나머지 경기들도 조금 짚어볼까요? 네, 전남, 대전, 그리고 인천, 제주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전남, 대전 경기는 전남이 좀 아쉬울 만한 0대0 승부가 났고요. 홈에서 대전을 상대로 이제 승점 3점을 못 가져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인천과 제주전이 나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득점 장면 보시면요. 김동선 선수거든요. 네, 아마 지금까지도 왼발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골이 들어갔었고 이 골로 인해서 제주는 1대0으로 원정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주는 부상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벤치 싸움에서 약간 밀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경기였었고, 인천은 지금 이 승리로서 홈에서 올 수 있는 첫 승을 거두는 거죠. 네. 감격스러운 김동훈 감독에게 승리를 안겨준 김동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주는 원정에서의 최근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네.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홈에서 첫 승이냐 원정에서 첫 승이냐가 결정되는 경기였는데 결국 김동훈 감독이 웃었고요. 네. 포항과 성남의 경기도 펼쳐졌는데요. 포항이 먼저 2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성남의 외국인 선수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조르징효가 2골을 기록하면서 결국 성남과 포항과 성남의 경기는요 2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남의 입장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둔 것보다도 그동안 부진했었던 외국인 선수들 루카스 히카르도 조르징효가 드디어 득점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고 네. 조르징효 같은 경우에는 득점포를 가져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난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다음 경기 결과를 포함한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의 경기 결과와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K리그 클래식은 수원이 광주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도 제주에게 승리하며 리그 2연승을 가져갔습니다. 전북은 울산에게, 서울은 부산에게 승리했고 포항과 성남의 경기는 2대2로 비겼습니다. 다음은 주중에 펼쳐졌던 챌린지 결과인데요. 안산과 대구, 안양과 부천의 경기가 1대1로 마무리된 가운데 충주가 경남을 제압하며 강원전에 이어 2연승을 챙겼습니다. 강원은 서울 이랜드FC를, 또 상주도 고양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는 K리그 클래식 순위입니다. 상위권에서는 수원이 지난 라운드 4위에서 2위로 올라선 가운데 제주와 울산이 한 계단 하락한 3위와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서는요. 성남과 인천이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가 9위로 떨어졌네요. 서울, 부산, 대전은 순위 변동 없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챌린지는 상주가 지난 라운드 대승으로 앞세우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이랜드FC는 6위입니다. 중하위권에서는요, 순위 변동 없는데요. 안양과 부천, 강원과 충주, 경남 순으로 이어집니다.